예, 안녕하세요. 예, 정신현 상학강독 57번째 시간. 이거는 제가 5월 4일부터 그 준비를 해왔던 건데 이게 강독이 좀 방송 강독 실제 텍스트를 갖고 방송하는 게 이게 좀 은근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 지난번에 텍스트 강독 방송했던 것에 거의 이어지는 문장인데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지금 정신장에 관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이성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부분이 정신장과 내용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이성장 말미에 뭐 정신의 왕국이나 뭐 그런 쾌락의 원칙 뭐 아무튼 이런 절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서양사를 이렇게 좀 거기를 동원을 해서 설명하는 게 정신장이라서 상당히 좀 이성장 후반부와 정신장은 거의 뭐 정신장이 이성장 후반부를 뭐 거의 약간 상술하면서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거라서 아무튼 관련성이 좀 이렇게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부분은 제가 인륜성의 분열과 죄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공독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Das Moment dieser Einzelheit des Selbstbewusstseins ist zwar in dem allgemeinen Geiste selbst, aber nur als eine perschibende Größe, die wie sie für sie austritt, in ihm ebenso unmittelbar sich ablässt und nur als Vertrauen zum Bewusstsein kommt. 자기의식의 이러한 개별성의 계기는 보편적인 정신 자체도 있지만 하나의 사라져가는 크기로서 als eine verschwindende Größe. 이 표현은 이전에서 또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이런 하나의 사라져가는 크기로서일 뿐으로 그것은 지는 이제 아인첼하이트 그런 개별성을 갖는 거고요.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피어즈요, 그러니까 대자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나타나자마자 아우스트리트 나타나자마자 바로 그것 속에서 이님 에벤소, 그러니까 임은 이제 알게마인의 가이스테를 받는 거고요. 바로 그런 이제 보편적인 그런 정신 속에서 즉시 해소되어 운미텔바 시 아플레스트 즉시 해소되어 신뢰로서만 의식에 나타난다. 노 알스 페어트라우엔 좀 베우스자인 컴트. 그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의식장의 회의주의를 소환합니다. 반성의 작용인 회의주의가 모든 사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정신의 실현 상태인 인륜의 세계에서 개별성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흡수된다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독립적인 개별자로 의식하는 순간 이미 그는 보편자에 흡수된 것이므로 이 의식은 보편자에 대한 신뢰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비유로 들 수 있는데요. 서술이나 화두를 위한 참선과 같이 특정한 생각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 특정한 생각은 주변으로부터의 감각 수용에 의해 간섭되거나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화두에 정진하죠. 그때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몰두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뭐 보통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도 뭐 주변에 어떤 그런 외부의 그런 영향 때문에 이 생각을 하다가도 다른 생각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오로지 하나의 주제에 집중된 사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화두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집중된 사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렇게 하나의 생각에만 이렇게 또 뭐 집착하는 것은 편집증적인 사유의 광기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이러한 국면을 보여줍니다. 예. 다음 문장 나가보겠습니다. In dem es sie so fixert, so ist das Individuum dem Gesetzen und Sitten gegenüber getreten. Sie sind nur ein Gedanke ohne absolute Wesenheit, eine abstrakte Theorie ohne Wirklichkeit. Es aber ist als diese Ich sie die lebendige Wahrheit.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자기의식 또는 개별자를 갖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SCSO fix alert, 자신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이 그렇게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자에게 의식이 흡수되지 않고 자신을 한편으로 반대편으로 놓아서 이제 고정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그때 개인은 법과 인륜에 맞서게 된다. Ist gegenüber getreten. Gesetzen und Sitten gegenüber getreten. 맞서게 된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법과 인륜을 받는 거고, 이제 이것들은 절대적 본질성이 없는 하나의 생각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 즉 현실성이 없는 추상적 이론인 반면,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이제 이런 인륜 법과 인륜을 이제 한편으로 놓고 자신을 이제 반대편으로 놓아서 이제 그것을 법과 인륜을 이제 대성화시킨다는 거죠.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뿐인 것으로 이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나로서의 개인이야말로 살아있는 진리가 된다. 레벤디게 바르하이트. 예. 이제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과 인륜의 개인이 거기에 이제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진리가 되고, 그 자신을 구속했던 법과 인륜은 하나의 상대적인 생각에 불과한 뿐인 것을 이렇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예, 문장 풀이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인륜과 개별자가 더 이상 직접적인 통일체로 있는 행복의 상태가 아니라 분리된 상태를 이 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법과 인륜이 반성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것은 현실로서 있는 나와 대립된 추상물로 격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가 이 문장에서 서술된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장의 인륜적 행위, 죄와 운명절에서
윤리적 본질이 인간의 법과 신의 법으로 분열되는 것은 자기의식의 고유한 본질로 서술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식이 행위로 나아갈 때 직접성에서 벗어나,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륜성에 대한 이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접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분열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분열로 나아가지만 의식은 이를 자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다른 법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안티고네도 크레온도 자신의 법만을 진리라고 고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죄로, 무행위는 무죄로 이렇게 해겔은 연결시킵니다. 즉 행위에는 일륜적 본질을 침해하는 분열과 왜곡의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기의식의 본질, 즉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식은 개별자가 아니고 정신의 운동의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이 개별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겔은 나갑니다. 여기서 자기의식은 폴크, 민중 또는 민족, 폴크를 의미하고 자신을 배타적으로 세우는 근대적 개인에게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겔은 안티고네의 비극적 구조를 자신의 정신의 논리에 이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상반된 진리성, 곧 모순의 법칙으로서 현상에는 동일성과 비동일성, 유와 무, 진리와 비진리, 나와 타자, 상과 죽음의 교차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는 패배는 승리로 전도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한 행위는 자신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안티고네에서 전개되는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의 충돌이 해겔의 부정의 논리에 현실의 외양을 입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이 자신의 그런 모순의 논리, 부정의 그런 논리를 이렇게 안티고네의 비극 구조에 이렇게 응용을 한 것이라고,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안티고네를 해겔이 해석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계기의 전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가 패배가 되고 삶이 죽음이 되고 뭐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상반된 계기의 전도에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즉 승리가 패배로 전도되는 것은 즉각적이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한 곳에 수렴하더라도 과정에는 그 정도가 상이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이 아주 뭐 이런 뭐 세계적인 하나의 지도자가 이런 고전적인 그런 것을 인용하는 건 잘 보기 힘든데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투키티데스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그 투키티데스의 함정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기존의 강국이었던 아테네를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아테네는 이제 일종의 이제 미국으로 상징되고 이제 스파르타를 이제 중국으로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흥 부상하는 그런 이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주변에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 두 강국은 결국에는 다 몰락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투키티데스의 함정, 그런 걸 시진핑이 얘기했던 건데, 시진핑이 언급한 투키티데스의 함정은 바로 그러한 교차의 순간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강대국의 이제 흥망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그 이제 그리스의 안티고네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 인륜성이 붕괴되고 로마 제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제 법적인 법인격 그런 것들이 출현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스토아주의적인 회의주의적인 걸로 나가죠. 그래서 그 회의주의로 나가는 게 이게 또 이제 중세로 또 이렇게 나가는 역사 전개로 이어지는, 이렇게 또 전개가 됩니다. 예. 네, 오늘 강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